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종부세 위헌 소송 인단 모집을 해가지고 몇천 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그룹에서도 하고 저쪽 그룹에서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또 C그룹이 있다 이거예요. 뭐 여기에 2,000명, 뭐 여기에 몇천 명, 여기에 몇천 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나중에 이제 숟가락만 탁탁 놓으려고 이 사람들 하는 것 보고 뒤따라가 가지고 하려고 이의신청만 딱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나중에 이제 위헌의 효과가 나오면 불복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효과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이제 다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익 계산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리인을 하는데 뭐 맨 땅에다 해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소송으로 하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20만 원씩 뭐 아니면 이제 액수에 따라서 350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과연 소송 전략이 뭐냐? 어떻게 그러면 위헌 소송을 해야 될 거느냐?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저는 신속이 이게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가야 된다. 그 전략이 뭐냐? 자, 위헌은 있지 않습니까? 위헌은 헌재에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헌재를 가기 위해서는 법원을 또 거쳐야 되고, 법원을 가려면 조세심판 전치주의니까 이거를 꼭 심판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심판 단계를 거치는데 그 이전에 국세청 단계가 있죠. 국세청은 이의신청 단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헌재를 가야만 여기서 위헌 여부가 판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겠느냐? 5년 걸릴지 7년 걸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가 가는 거를 신속하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신속하게 가야 된다.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국세청 단계는 굳이 여기가 이제 이의신청이잖아요.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단계는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거치고 또 심판 거치고 법원 거치고 헌재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쪽 그룹은 문제가 조금 있다 전략에. 막바로 이렇게 심판을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판에는 심판 청구가 뭐가 있냐면은 국세청 심사 청구가 있고요. 국세청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에다가 하는 심판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다 하는 심사 청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필히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필요적 전치주의니까 그러면 어디를 거치는 게 가장 빠르게 나올 것이냐? 어차피 이 앞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해 주실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주면 고맙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아주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국세청에서 조세심판원, 감사원. 여기서 가장 느린 데가 감사원이에요. 감사원은 상당히 느리다. 이 셋 중에서 비교를 하면은 그 다음에가 조세심판원이지 않을까. 국세청은 심사청구가 왜 조금 더 빠르냐 하면요. 제가 이제 법무과장 시절에 이거를 빨리빨리 하게끔 원래 법에가 90일이 돼 있어요. 이의신청은 30일 내에 결정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법에가 국세기본법에가 뭐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복 같은 경우가 해가지고 90일 내에 안 하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세처분 유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소송을 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훈시 규정이다 이래버려요. 뭐뭐 돼야 한다고 그것도 훈시 규정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국세청이라든지 이게 심판원 담당자들이 그냥 뭐 하세월 해도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국세청 단계에서는 빨리빨리 하는 것을 이렇게를 신속하게 해라.
이 규정을 지켜라 라는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가 이제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세청은 나름대로 빨리 한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각, 뭐 당하는, 불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세 처분을 취소를 하더라도 내가 3년을 기다려도 되니까 해달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기각으로 이제 빨리 나가니, 기각은 빨라요. 믿을 수 없다. 신빙성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각이라도 좀 빨리 해달라고 하려면은 국세청을 거치는 게 더 빠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세심판원 쪽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통상으로 갑니다. 통상으로 가는데, 이 단계가 조세심판원도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2,000명 들어오고, 이게 다 과세 관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세무서마다 막 이렇게 몇백 건씩 들어온다 이거예요. 몇십 건씩 다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병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모아가지고 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늦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0일 안에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더라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90일 안에 안 해줘? 그러면 우리 법원에 막바로 갈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 90일 안에 안 해주면은 국세기본법이 막바로 소송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거치는 단계는 다 거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해줘서 결정문을 못 받았을 뿐이지 법원 갈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90일 경과를 내일 결정을 안 해줘가지고 법원을 가면요, 어떤 판사님이 그래요. 결정문 안 받아왔냐고. 90일 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빨리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문 받아올 때까지 추정합시다. 이렇게 해버려. 길 추정하다. 그러니까 일단 재판을 중지하고 이 심판은 결정문을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쓸 자신이 없으면 심판은 결정문 보고 이렇게 보고, 대체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면 기각하려고 그런 경향이 많죠. 국고조기제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하자마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야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야 된다. 제청을 함과 동시에 본인이 법원에서 들어주면은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거고, 안 들어 여기서 기각을 하면은 막바로 이제 헌법소원으로 간다 이거예요. 헌법소원으로. 그러면 결국은 헌재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원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법원으로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이쪽에다가 기대를 갖지 마라 이거예요. 이쪽에다가 애당초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뭐 이렇게 고지가 나왔으면은 90일이니까 그러면 91일로부터 이제 3월 달이면은 한 4월 달이면요. 4월 달이면 이 소송으로 가야 돼요. 법원에 딱 간다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막바로 소송과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안 들어주면 막바로 이렇게 간다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차피 위헌 여부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처분 자체를 가지고 취소받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 단계, 이 법원 단계까지 뭐를 막 재판을 해보고 변론을 해보고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그게 의미가 없다.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지금 이게 불복하는 사건들 이렇게 대충 청구 이유서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각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는. 첫째가 이제 이렇게 핵심들을 이렇게 모아보면요, 수익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부담 상한에 문제가 있다. 세부담 상한 3배로 하기로 했는데 왜 3배 이상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위법하다. 세 번째는 이거 위헌이다. 네? 위헌이다 하면서 이게 행복 추구권, 뭐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모든 이제 자유 기본권을 근거로 하죠.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속 토지를 왜
부속 토지를 왜 주택으로 보느냐? 예? 주택으로 왜 보느냐?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상속,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상속을 뭣도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상속 소수 지분 막 이런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왜 주택으로 봐가지고 다주택으로 보느냐?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국세청이 할 말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결정문요. 저 같으면 뭐 30분 안에 쓰겠어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종부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억울하다 그러면 우리는 적법하게 계산했다. 적법하게 법대로 계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부담 상환이 3배라고 돼 있는데 너무 많다. 배수를 넘어갔다. 아니다. 이게 우리는 적절하게 계산했다. 적절하게 계산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세부담 상환은 종부세의 3배가 아니고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로 붙여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다 계산한 거다. 맞다. 이렇게 되고요.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위헌 아니다. 위헌 아니다. 아니 위헌 여부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위헌인지 난 개인적으로 내가 위헌이다 해가지고 위헌이라고 판단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다 우리한테는. 뭐 하려고 위헌이다고 말을 하냐 주장을 하냐 피곤하게 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속 토지를 왜 주택으로 보느냐? 답답하다.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예? 종부세법에 주택으로 보였다 이거예요. 법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니까 우리가 주택으로 본 거다. 그리고 상속주택을 왜 다주택자로 보냐? 멋모르고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아니, 종부세법에 그렇게 주택으로 보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적법하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부가처분은 내가 고지받은 거에 대해서 부가처분 취소를 받겠다. 위법하니까. 이런 논리 가지고는 위법이 안 된다 이겁니다. 위법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0.1%의 가능성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죠. 이 논리 가지고는.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상속의 경우에서 소유 지분이 20%고 주택에 그 다음에 이제 3억 이하 이 경우를 이제 중과세율로 왜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하느냐? 이 경우에서 기재부가 이거를 상속 비율로 20%로 본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다주택자 세율을 중과를 받는 경우에는 그거는 분명히 법에 위반된 거는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과세 받은 거는 이 사람들은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위법 받을 수 있다. 이 심판 단계에서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그 이야기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 아니면은 심판 단계에서까지 거기에 앞에서 부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위법을 만들어내게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도요 이제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가 이제 나도 참가를 해야 되냐, 불복에 참가를 해야 되느냐, 자꾸 이렇게 참가라고 막 문자가 온다. 그래가지고 얼마 주면은 뭐 이렇게 한다. 내가 참가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나는 저항의 의미에서 불복을 하란다. 저항의 의미에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이 참가를 지금 단계에서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저항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참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으면 참가를 안 해도 된다. 왜? 위원이 나오면 위원 결정의 효력이 본인들한테 미친다.
그렇게 해준다고 국세청에서 국회에다가 서면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2008년에도 위원이 났을 때 다 그 경정 결정을 해가지고 다 환급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참가를 독려하는 쪽 입장에서는 불복을 안 해놓으면은 혜택을 못 본다. 불복한 사람한테만 소급표가 간다. 그러니까 불복을 해놔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 말은 법리적으로는 맞죠. 그렇지만 국세청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렇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 공개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래요. 이거는 고지도 받고 신고도 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독특한 거예요, 종부세가. 만일 내가 신고를 했다 하면은 5년 내에 내가 경정 청구를 하면 돼요. 5년 내에 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내가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환급 받으면 되는 거고, 5년이 지나갔다 하면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위원 결정이 효력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이거 후발적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지를 받아버려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고지 받아서 납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복 기간 내에만 이거를 불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맞죠. 위원 불복을 안 해놓으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걸 맞아요. 법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뒤따라서 이의 신청만이라도 이렇게 살짝 건드려 놓고 결정을 지켜봐야 된다 하는데, 아니 위원 결정이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의 신청은 아무리 길어봐야 1년 안에 다 결정을 해버리는데, 결정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불복을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계속 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만 해놓고 이렇게 지켜보겠다 이런 거는 되는 그 논리에 아예 맞지 않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저항의 의미로서 불복을 하려한다. 불복을 해야만이 이게 납세자들이 뭔가 화가 났다는 거를 정부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세정을 가지고 있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항의 의미가 누구한테 억울함을 막 하소연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알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복이라는 거는, 불복은 저항이 아니에요. 불복하면 담당자밖에 몰라요. 담당자가 이렇게 처리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각기각 믿을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고 끝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불복을 저항의 의미로 불복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복은 저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적법 절차를 거치는 거. 저항이다 뭐면 그런 거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뭐 국세청 앞에 가가지고 1인 피켓이 해가지고 자기 사연을, 억울한 사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죠. 그런 의미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빨리 가는 것이다. 빨리 가서, 중요한 거는 저보고도 이제 자꾸 이렇게 집단소송 하자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납세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 참가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헌재로 가가지고 이게 헌법 논리를 가지고 위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종부세 과세 처분이 어떤 유의로 위법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위법을 만들 논리가 없어요. 저한테는. 왜? 아무리 봐도 그냥 이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다 적법하다 라고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을 만들어야만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관건인데, 위원을 만들려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헌법 지식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래도 많이 경험이 있고 뭐든지 전문 영역이 있어요. 저는 헌법 영역이 제 전문이 아니잖아요. 세금 부분이 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단 소송을 하자 해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이의 신청 거쳐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올해 4월 달에는 법원에 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건들이.
사건들이 다 법원에 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 있어가지고 빨리 헌재로 가고, 그 다음 사람 가고, 이런 식이지. 뭐 2,000명 전체가 다 움직이고, 그러면 언제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거는 대리인 그 입장에서 뭐를 용역비를 받아야 되고, 막 그 사람들 다 개인별로 다 신고를, 아니, 그 불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절차가, 더디게 되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도 소수 정에 몇 사람이라도 이걸 가지고 소송을 가가지고 헌재로 빨리 가는 그런 식으로 해도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위헌이 만일 난다면은 다 혜택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공대가 중요한 것이지 막 이렇게 후방에서 다 전부대 보급부대까지 다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뭐 한강 넘어가 가지고 진군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헌법위헌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는 여러 대리인단 분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견해가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하는 심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